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일 DMQA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정재윤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Out of Distribution in Image Classifica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정재윤입니다. 현재 김성범 교수님 지도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관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이고, 더 세부적으로는 어노멀리 디텍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연구 분야가 나타나게 된 동기와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연구의 시작이 되는 베이스라인 메소드와 두 가지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금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뺄 수 없는 태스크로, 모델은 트레인에서 이미지와 레이블을 인풋으로 받아 설정한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테스트에서 이미지만을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모델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게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마친 모델에 강아지의 이미지를 넣으면 모델은 약 95% 확률로 강아지라고 분류할 것이고, 고양이 이미지를 넣으면 모델은 반대로 약 95% 확률로 고양이라고 분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이 보장된 이 모델을 산업 등과 같은 현실에 적용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모델에 여우 이미지가 그림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모델은 어떻게 분류하게 될까요? 모델은 여우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약 0.7% 확률로 강아지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클래스에서만 분류를 진행해서 잘못 분류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몇 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현실의 특정 도메인에서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 진단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 모델이 학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위독한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제품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유형이어서 모델은 이를 정상으로 판단해서 이 오류가 있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낼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모델이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셋은 정확하게 분류하되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은 잘 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한 연구 분야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목표가 동일하다 보니 개념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혼동되기 쉬워서 이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어노멀리 디텍션과 노벨티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연구 분야는 보통 모델이 클래스가 정상인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하여 학습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시로 강아지가 정상 데이터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토끼, 쿼카, 고양이 등 학습한 데이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를 어노멀리라고 하며, 이러한 어노멀리를 찾는 태스크를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검은 털을 가진 강아지처럼
학습한 데이터와 본질적인 특징은 같으나 모델이 학습한 적 없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를 노벨티라고 합니다. 어느 원리와는 다르게 노벨티는 본질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와 같기 때문에 추후 학습 데이터셋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벨티를 찾아내는 태스크를 노벨티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픈셋 레코그니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입니다. 두 연구 분야는 보통 모델이 클래스가 여러 개인 데이터셋에 대하여 분류를 학습합니다.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대로 찾아내는 방법론들을 연구하는 분야이죠. 이번에는 예시로 동물을 학습한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슴도치, 호랑이, 오리 등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들을 오픈셋이라고 하고 이를 찾아내는 태스크가 바로 오픈셋 레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 데이터셋, 랜드마크 데이터셋, 책 데이터셋 등 모델이 학습한 강아지 데이터셋과 전혀 다른 범주의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오픈셋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오픈셋의 경우 클래스 단위이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 데이터셋의 단위이기 때문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오픈셋보다 더 큰 범주입니다. 이러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OOD 디텍션입니다. OOD 디텍션은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 그 중에서도 비전 태스크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논문은 A Baseline for Detecting Misclassified and Out of Distribution Examples in Neural Network로 2017년 ICLR에 발표된 논문으로 2022년 6월 28일 기준으로 총 1431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Out of Distribution과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를 위한 실험 세팅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앞서 모티베이션에서 설명했던 연구 목적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엠니스트를 학습시킨 클래시파이어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통과시키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못 분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모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소프트맥스 펑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소프트맥스 펑션은 일반적으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과정 중 마지막 출력층에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공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2의 x승입니다. 함수에서 사용하는 이 2의 x승은 작은 값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줘서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예시로 모델이 1, 2, 3, 4라는 값을 뽑아냈을 때 각 값들의 차이는 사실상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2의 x승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값들이 2.718, 7.389, 20.89, 54.598로 굉장히 크게 차이를 극대화시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은 최종적으로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특성 때문에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델의 인풋으로 OOD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모델은 거의 비슷한 값을 아웃풋으로 도출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는 순간 이 작은 차이는 굉장히 커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학습한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논문의 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SP, Maximum Softmax Probability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아마 앞선 설명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들은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보다 비교적 예측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진행할 때 소프트맥스를 통해 추출한 벡터에서 가장 큰 값을 뽑은 뒤 사전에 설정해둔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간주하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진행하게 되고, 반면 스레시홀드보다 낮다면 해당 데이터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인 디스트리뷰션 상황에서 MSP를 구하게 되면 0.98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델이 예측을 진행하게 되면 0.98에 근거하여 모델은 클래스 3으로 예측하게 되겠죠. 이 0.98은 사전에 저희가 설정해둔 스레시홀드보다 높기 때문에 클래스 3로 분류하고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반면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MSP는 0.8로 2를 바탕으로 예측을 똑같이 해도 똑같은 결과로 클래스 3라고 모델은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MSP 0.8 값은 저희가 사전에 설정해둔 스레시홀드 값보다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OOD라는 판명을 하게 되는 거죠. OOD 디텍션에서 더 이상 어큐러시는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AUROC와 AUPR로 진행하는데요. AUROC는 FPR을 X축으로, TPR을 Y축으로 두고 그린 ROC 곡선의 아래 넓이입니다. 여기서 TPR은 실제 파지티브일 때 모델이 파지티브를 잘 맞춘 비율을 의미하고, FPR은 실제 네거티브일 때 파지티브로 잘못 예측한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구한 AUROC는 노란색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의미하며,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모델의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즉, OOD를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하지만 AUROC는 사용할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로 AUPR이 있는데요. AUPR은 X축을 리콜로, Y축을 프리시전으로 두고 그린 PR 곡선의 아래 넓이입니다. 역시 노란색 곡선의 아래 면적이며,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하죠. 이러한 AUPR은 데이터 불균형이 있을 때 좀 더 정확한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논문은 Training Confidence Calibrated Classifier for Detecting Out of Distribution Samples로 2018년 ICLR에 통과된 논문입니다. 6월 28일 기준으로 총 533회 인용됐으며, 이 논문은 겐을 통해 OOD 데이터를 만들어 클래시파이어와 같이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로스인 컨피던스 로스를 제안하는데요. 로스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총 2개의 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텀이라고 적힌 앞부분의 텀을 보면 흔히 분류 태스크에 자주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모델이 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텀인 B텀은 KL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로스로 모델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들어올 때 활용하는 로스입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힌 X가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Y의 분포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모델이 예측한 이 Y의 분포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깝도록 학습시켜 OOD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모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소프트맥스를 통해 한쪽 클래스로 예측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로스텀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한쪽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확률 값을 갖도록 유니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 해당 로스로 학습시킨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데이터의 상황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한쪽에 뭉쳐있는 파란 점은 클래스 1을 의미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빨간색 네모는 클래스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OOD 데이터를 전체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추출하여 학습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델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 근처에 바운더리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조금 넓게 형성되어 주변에 해당 클래스가 아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도 각 클래스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게 되네요. 방금 설명했던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OOD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범위가 클래스들의 근처로 줄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모델이 설정한 바운더리가 이전보다 더 좁아져서 더 정확하게 클래스를 예측함과 동시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더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OD 데이터에 대한 샘플링을 할 때 전체 스페이스가 너무 커서 이를 커버할 OOD 데이터셋을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과 앞선 실험으로 인 디스트리뷰션 주변의 OOD 샘플로 학습을 하게 되면 성능 향상에 효율적이라는 점 두 가지를 통해서 겐을 이용하여 인 디스트리뷰션 주변의 OOD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수식이 겐 로스로 이 역시 두 개의 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뒤의 텀인 b텀을 먼저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겐 로스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임의의 벡터를 받아 OOD로 사용할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 중 둘 중 하나를 받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의 텀인 A텀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설명드린 컨피던스 로스의 OOD를 통한 학습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X를 추출하는 분포에 있는데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를 클래시파이어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시파이어는 이를 OOD 데이터로 받아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KL 다이버전스 텀을 통해 컨피던스 로스와 겐 로스를 합쳐 하나의 조인트 로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클래시파이어를 한 번에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로스 수식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터도 더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게 합니다. 이후 OOD인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가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시피케이션과 OOD 디텍션을 하게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클래시파이어는 겐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도와주고 겐은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론은 CSI, Novelty Detection via Contrastive Learning on Distributionally Shifted Instance라는 방법론으로 방금 설명드린 논문과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2020년 립스에 발표된 논문이고 2022년 6월 28일 기준으로 총 182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최근 많이 연구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기법인 컨트래시브 러닝을 OOD 디텍션에 적용한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컨트래시브 러닝의 방법론은 싱클레어인데요. 싱클레어의 기본 구조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배치 내에 하나의 이미지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한 후 CNN과 MLP를 통해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두 벡터를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하고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게 학습을 합니다. 반면 배치 내에 있는 다른 이미지들은 모두 네거티브 이그젠플로 정의되며 이 네거티브 이그젠플은 포지티브 페어와는 다르게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싱클레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잘 선택하는 것인데요. 로테이션 등의 일부 어그멘테이션 기법은 오히려 싱클레어의 성능을 하락시켰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쉬프팅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하고 이미지에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적용되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로 분류하여 더 이상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싱클레어의 성능을 하락시켰다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각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의 오오디니스를 측정하여 선택되게 됩니다. 여기서 오오디니스는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OOD 디텍션 스코어를 바탕으로 인 디스트리뷰션과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된 샘플들의 AUROC 값을 의미합니다. 이때 OOD 디텍션 스코어는 가장 가까운 샘플의 코사인 유사도와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의 놈의 곱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방향이 동일할 때 1, 벡터의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비슷한 샘플을 끌어당기고 다른 샘플은 밀어내기 때문에 인 디스트리뷰션일 경우 이 값이 1에 가깝게 나오는 반면 OOD 데이터는 그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와는 다르게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의 노음을 OOD 디텍션 스코어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를 설명할 때 코사인 유사도를 최대화할 때 생기는 현상 때문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이 거리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더 쉬운 방법으로 벡터의 노음을 증가시키게끔 하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전의 두 벡터 사이의 거리와 현재 보고 계시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게 되면 이 이전 벡터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보다 현재 보고 계신 코사인 유사도가 훨씬 더 크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 디스트리뷰션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벡터의 놈이 훨씬 더 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기반의 CSI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싱클레어와 동일하지만 네거티브 샘플에 다른 이미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이미지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앞선 오디니스 측정을 통해 로테이션을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선정했고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들 뿐만 아니라 로테이션된 이미지들도 밀어내게끔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추가적인 태스크로 이미지를 회전한 각도를 분류하는 작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리니어 모델을 구축하고 난 뒤 회전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모델이 바로 CSI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컨트레시블 워닝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전혀 다른 OOD 데이터를 시프팅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이미지보다 더 멀리 밀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OOD 데이터를 더 잘 찾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Out of Distribution in Image Classification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도 찾아내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OOD 디텍션에 대한 정의와 해당 연구 분야의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근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세미나를 기점으로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